아니, 분열자가 왜 나오나? 총선폭망의 차명진 원인론에 대한 우익사회 제2, 제3의 대참사를 부르는 그 조갑철 씨의 잘못된 방어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 그림만 보고 아시겠죠? 충신, 간신, 이트 프레임을 쓰는 겁니다. 이게 그 정치 종교로서 성리학의 영향이 있으면서 천도교 영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나옵니까? 칼 포퍼는 종교와 정치의 밀착이 폐쇄적으로 독재와 전체주의로 나타나니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재근 군사 정권을 비판하는 90년대 대학가에서 많이 읽혀졌는데, 그런데 지금도 역시 다른 의미로 천도교 신파가 종교 정치로 정치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책을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김대중 파벌이 천도교 신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천도교 구파가 어정쩡한 입장으로 자 천도교 신파하고 막 싸우는 것 같은데 아직도 그대로네 오히려 더 커지네 이러한 그 의혹이 자꾸 드는 거죠. 자, 미국의 원조 농산물 50년대는 지금 자산 버블에 기인한 것과 같고,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그 귀족들이 퍼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중들이 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직병에 걸려서 자기들끼리 중심으로 소화주의적으로 갈기갈기 지키고 매수 중심 정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좌파 이렇게 되고요. 흡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군사 정권은 그 정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 차관을 밀리기 위해서, 외국은 기독교 인구가 커지면 그래도 좀 뭐랄까 좀 좋아 보인다고 여겨져가지고 그렇게 했고, 또 기독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국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을 도왔죠. 그런데 천도교 인구는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지성의 수준에서는 그냥 그 뭐랄까 그 타 종교에 대한 인식이 그 사람들마다 별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전도란 순수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를 그렇게 싫어하는 천도교에서는 많은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신종교하고 그 개신교 사이에 있는 그 사이비 기독교 이런 쪽에서, 혹은 천도교나 그런 신종교 쪽에서 개신교가 그 중심을 잡았던 그 시대를 비판하면서 막 한국 교회 죽이려고 하죠. 옛날에는 안티 기독교가 불교인 줄 알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은 맹자의 사유체계가 좋다. 맹자의 사유체계 안에서 웬 그 서양놈 종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굳게 그렇게 한 사람이었죠. 이제 천도교 세력은 통일부와 민주평통통해서 마음껏 자신들을 천도교 색깔로 국민들을 세뇌시킵니다. 통일 이념이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왕조가 오래되면은 그 왕 밑에서 너무 좀 힘들 사람이 이놈의 왕이 좀 어떻게 가다가 뒤졌으면 좋겠다. 왕이 승하해서 새로운 제대로 된 왕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기도하다가 이렇게 벙 하고 그렇게 새로 왕이 바뀌면은 그 성군이 그렇게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이 사실 눈에 콩깍지에 낀 그 왕일 뿐이고 실제로서는 봉건 전제주의거든요. 중국적인 그런 신앙을 깔면서,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까는 내부 사람들한테 좋은 정치지만 그 자유민주주의는 다원주의 아닙니까?
그 내부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개차반처럼 버리겠다. 헌법 4조를 그냥 통일부가 쭉 안 지켜왔죠. 세상에 천도교가 다 뭐 망했는데 무슨 천도교 그러냐. 개신교나 천주교에 딱 위장신자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하게 그 개종한 사람들은 다 서민이고 민중계급이에요. 귀족들은 다 위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서민으로 제대로 배운 신자들을 그 양반들이 서원에서 아래 것들을 그렇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미시문화사 한국 사회에서는 참 많이 퍼져 있는데, 근데 미시문화사는 자크라캉의 심리학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크라캉의 심리학에서는 코기토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그 서방 사회의 그 인본주의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서방 사회 인본주의라도 서방 카톨릭 개념이 이렇게 깊이 담겼다. 락강은 그걸 뒤집어 보자. 그래서 그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있다. 그런 개념이죠. 김대중 씨는 천주교 교적인데 그가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다 천도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존재하는 것은 천도교고요. 조갑재 씨도 개신교 교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분열자 말하는 거 보세요. 충신, 간신, 프레임 쓰고 그의 의지적 표현이 어디겠습니까? 성리학은 분명히 아닌데 성리학이 아니면서 유교 개념을 쓰면은 천도교밖에 없어요. 정말 이제 2016년도 그 총선도 충신 간신 프레임으로 보수판이 완전히 그냥 학을 띠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학을 띠게. 근데 또 써요? 또 망치고서 또 써요? 또 판단력이 그러니까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조갑재 씨가 분열자라고 말을 하지만 통합과 분열자 말하지만 통합은 충신이요. 하나는 간신 이 개념 쓴 거 아닙니까? 통합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저기 하나의 성군이 잘 통치한다 하는 그런 그 상상세계. 그 다음에 그 마을 규율이라는 그 상징세계. 그 다음에 실제로 위에 그 한 마을에서 그 양반과 귀족이 얽히는 그런 그 삶의 세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그런 모습. 그게 실제계고요. 차명진을 감수하고 5명 차명진한테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 분열자라고 지칭하는 게 차명진 배경으로 되는 차명진만 시족 안쪽으로 포함할 거라고 나머지를 다 버리는 조갑재 씨가 족장으로 있는 어떤 마을을 전제하는 개념이 아닌가. 이건 분명히 이 개념은 그 마르크스주의자가 만든 락강 심리학 도표이긴 한데요. 참 핵심을 잘 다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계하고 상상계가 이렇게 양극단에 내놓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과 실제가 만난 그 부분에 그 상징이 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5명을 그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를 분열자다 라고 말하는 그 상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조갑재 씨 인맥 연구의 아스팔트 시조거의 그런 마을 신앙으로 그래서 그들끼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차명진 불똥을 맞은
이준석 씨나 오세훈 씨를 배제하자. 이러한 또 하나의 그런 시스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그 평화 경제 뭐 하는 그런 전라 호남 사람만 그게 품는 그런 그 자의적 체제하고 맞먹는 헌법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또 다른 자의적 체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락항 심리학을 썼다고 좌파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락항 심리학의 목적은 서방 자유세계에 대해서 벗어나자 하는 이 목적인데, 저는 중국 사상 그렇게 베이징 4대 조공 체제로 가두는 체제에서 이 락항 심리학을 분석을 하면은 베이징 4대 조공 체제로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벗어나자 라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막말이 아닐 수 있어요. 막말로 지칭되는 그런 게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면 적어도 참지 않으면은 이준석 씨나 오세훈 씨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안다면 좀 양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서 붕당 연합 기회주의 연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적인 정치 정당으로서 사회를 이루는 단위로서 국민이 의존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진 그런 공동체로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됐어요. 막말 아닐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막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말로 그렇게 하는 게 억울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팡 튕기는 게 지금 저보다 한참 연장자이신 것 같은데, 차명진 씨. 이해가 안 가요. 전대협이나 한총련 아들끼라고 하면 이해나 가지. 그래서 지금 분열자, 통합자 하면서 통합이 마을의 의이고, 그 다음에 분열이 불이라고 보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중화 사상을 그렇게 조갑제 씨 마을의 중화 사상, 조갑제 중심주의, 거기서 차명진을 감싸는 그런 식으로 보는. 이게 왜 나옵니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왜 나와요? 그냥 군중 심리학, 대중 심리학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비춰질까? 서로 그냥 기생처럼 그렇게 하는 그런 찰나에 무슨 똥배짱을 부리면서, 그래, 천도교에서 농촌 마을에서 우리 자기 마을 사람들, 봐줘야 된다. 자기 마을 사람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선거는 아니잖아요. 농촌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게 농촌 마을하고 상관없는 사람하고 섞여 있는 상황에서 선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중화이적 개념이 얼마나 분열 초래합니까? 오랑캐로 내몰린 사람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근데 오랑캐로 내몰린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천도교 신파의 시체팔이 같은 거 설득이 단기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한번 대중사회가 개돼지 딱 낚아버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한 번 낚인 사람들한테 귀에 들리게 말하는 게 단기간에 안 돼요. 물론 들리게 해야죠. 들리게 하는데 어떤 계획적인 목적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탕 튕겨내듯이 하는 거. 그러면 혐오감 가지게 해서 88년도 전대협처럼 그냥 고립 자체하는 거죠. 지금 차명진 씨 불똥을 맞은 이준석 씨, 오세훈 씨는 조갑제에 관심이 없고, 조갑 씨는 차명진 씨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런데 저 히스테리 환자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는 타자만 신경 쓰고 자기는 그냥 그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그 전제 족장에 딱 꽂혀요. 그래가지고는 그 족장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문장에 꽂힌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일이죠. 보수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을 안 하는, 아직 문화혁명 때 모택동에 꽂힌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이제 뭐랄까 아스팔트 내에서 조갑제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조갑제 씨는 차명제를 묻고 그렇게 감싸야 된다. 이게 사회인가요? 이게 사회는 아니잖아요. 시족 사회는, 시족 마을에는 소사이어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응양사건. 이것은 과거 반공서적의 폭력 독재로서 공산당 이론의 그 기반인데, 이제는 낙강심리학 배경에서, 그러니까 언표에 나타나는 그런 논리 배경에 깔린 욕망에 그런 속해 있는 주체의 존재 양상,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주류가 됐습니다. 해석평가는 달라져야 되겠죠. 공산당 개념이 군자당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계급투쟁이 붕당 정치에서 권력을 위해서 살육을 남발하는 그런 거하고 같고요. 명나라 황실이 크렘린 궁하고 같고, 그 다음에 레닌 당의 레닌 스탈린 사진들과는 6.25 전쟁 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충성 의식은 마치 뭐랄까 중국의 그렇게 지배자한테 충성을 바치는 거하고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북 한국 사회 보수 진영에서 너무 70대 중심에 70대 분들이 대학 때 배웠었던 그런 역사책과 역사 이론 그 한계에 자꾸 아부를 하면서 요즘 나온 자료들을 안 보게 가르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해방공간의 비평문화가 1987년도에 월북문인 해금 사건이고 자료집으로 나온 건데요. 여기서 천도교 신파 중심의 민주주의 민족 전선의 그런 비평문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민주주의와 통일운동이 겹쳐진다. 이것은 두레하고 권력 쟁취 운동으로 설명이 됩니다. 종북 세력을 다루는 전통적인 표현은 괴뢰하고 꼭두각시죠. 그런데 이쪽 기준으로는 크렘린 궁이 명나라 황실로 의리 자체인데, 그런 관점 잔을 깔고 사회주의 사실 리얼리즘을 보는 그렇게 관점이 있죠. 그리고 현재 시진핑과 김정은 충성 바치는 좌파 문제하고 똑같고요. 꼭두각시로 보지만 그들은 꼭두각시가 아니라 거기에 4대 조공의 예를 바치는 게 의리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들은 한미 관계를 자기가 당했던 용어로 그렇게 몰아치기 쉬운 상태에 있습니다. 100명이 넘었다고 개헌 저지선 달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대동신앙이라는 의미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를 전제하려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앙 정권은 문재앙이 족장이다, 개돼지 다 낚았다, 여론조사 조작으로 전부가 다 문재앙의 신민이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분열주의자다.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 용어의 분열자, 분단 세력,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파를 몰아칠 게 뻔합니다. 이제 공수처로 한 10명 돌려 세우는 거 협박하고 윽박 지르면서 대동신앙이 시진핑 공산당의 그 일당 독재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이냐 그 분열이냐 이런 식의 이분법이 절대적으로 지금 시진핑하고 문재양한테 유리한 겁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요, 각 개인 상호 간에 투명한 원칙 논리가 통한다. 이렇게 말했어야지. 왜 거꾸로 말해요. 조갑체제는 뭐 자유민주 체제 살린다고 하는데 뭡니까 도대체. 시진핑은 공산당 당원을 안아주는 대동사회, 문재양은 몸빨을 안아주는 포용국가, 그리고 조갑재 씨는 자명진을 안아주는 통합사회, 억울한 이준석, 오세훈을 눈 감는 아스팔트 사회. 이런 식으로 그 가닥을 잡으면요, 이제 그 뭐랄까 그 제2, 제3의 문재양 그 폭주, 독재 폭주로서 그 공수처 그 7월 이후에 되는 거 되겠죠 아마. 이제 의석도 이렇게 허블나게 많으니까. 그리고 윽박 지르면서 나가는. 그러니까 그 90년대 이후로 나왔던 대동신앙 코드를 보수는 쓰면 안 돼요. 시진핑이 그 대동사회로 중국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유불선이 종합된 대동사회 코드, 뭐 모든 종교가, 그러니까 그 개신교도 신앙 완전히 우그러뜨려가지고 함석헌의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식으로 우그러뜨려가지고 대동신앙에 끼어가지고 일당 독재에 허수아비의 종교로 하는 거, 그런 식의 전선에 반대를 해야 되는데 조합재 씨 하는 거 전부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 더 크게 키워줘. 배신자를 정리해야 됩니다. 2022년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보수 진영은 정확하게 두 개의 논리가 충돌됩니다. 이승만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러니까 보수는 갈기갈기 찢기고 좌익만 허벌나게 딸딸 뭉치는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70대 할아버지 용어,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군사 정권은 그 법에 써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군사 정권의 독재라고 말했잖아요. 이제 법에 써 있으니까 좌파도 독재다. 똑같은 기준으로 표현되는 건데, 근데 대동신앙은 왜 써요? 히틀러 시대도 그래요. 헌법에 있는데, 독일 사회도 히틀러 독재로 가면 안 되는 게 헌법에 있는데, 독일 고대 신화를 써가지고 개돼지 다 낚아서 그런 사회 됐잖아요. 근데 조가조 씨가 자꾸 싸운다면서 오히려 계속 호남 세력에 키워줘요. 그런 개념을 계속 써보니까. 정말 중국 그 대동신앙 바로착자들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해설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지문들 어디 나오는지 다 있어요. 그 천도교 그 동경대전이라든지 뭐 대종교 삼율신고 뭐 증산교 거기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다 해설 논문 다 있어요. 각 신자들이 아주 자세하게 중국계 어떤 신앙하고 연결됐는지 해설 논문 다 있으니까 시간만 조금만 걸리면은 다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대동신앙 코드로 일당 독재를 정당화하는 거로 쉽게 쓰겠더만요. 실제로 북한 천도교 청우당이 그런 식으로 북한 정권 하수인 됐잖아요. 충신 간신 드립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대동과 분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코드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대동신앙은 그러니까 그 상상 속으로 대동이지만 실제로는 그 태극기 세력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아닙니까? 김대중하고 그 박근혜가 서로 법 앞에 평등이 아니었다. 그렇게 실컷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또 그 차명진하고 그 이준석하고 오세훈이 법 앞에 평등이 아니다. 차명진이 명백히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편들기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불법행위라고 집단 대 집단에 집단이 집단에 대한 그 민사적 가해 행위로 보여지기 쉽죠. 지금 뭐랄까 저기 저 좌파 책자가 그래요. 뭐 너희는 분단칠 세력이야 하는 게 그 소련 중화주의 아닙니까? 소련 그 추구한 사람들만이 중하다.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 식으로 중화 이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래통합당 당 지도부를 오랑캐다. 차명진이 중하다. 이게 뭡니까? 이해가 가세요? 탄핵 때는 그래요. 저기 그 박근혜하고 김대중 많이 비교했잖아요. 이제 그 뭐랄까 오세훈하고 이준석하고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하루에 그 저기 10분이나 20분도 저거 신문 뉴스 안 본 사람이 간만에 몇 년 만에 한번 정치 뉴스 한번 볼까 하는데 온매 그 권력 싸움으로 그냥 시시껄렁한 거로 존나 겁을 나게 싸우네. 이런 정당 왜 찍어? 아유 절대로 찍지 않을 거야. 절대로 안 찍어. 환멸을 4년 만에 또 주네 또. 그런데 그 환멸 준 요인이 또 자기 쪽이라고 편을 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래서 그 통일당 담론이 오히려 남남 갈등이고 대동신앙이 대동신앙으로서 그 자유통일 담론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도 보수 분열의 그 축이죠. 원래 그랬어요. 원래 처음부터 애초부터 천도교가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 정권이 그런 판단을 했지. 이거 그 독재 아니면 이거 제어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독재를 편들 수 없다면은 분명하게 먹물의 그 저기 상징 지위가 실리와 당근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게 투명하게 섰었어야 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 다 나갔지 다. 분열자가 왜 나옵니까? 차명진 배우의 마을신앙이 통합의 원칙이라고 누가 합의했습니까? 도대체 제일 궁금한 거. 그 투표한 사람들은 헌법 파괴자를 옹호했다. 그럼 조가재 씨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서독기본법에 나온 개념으로 그 독일 그 헌법재판소 그 판례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따온 거 그거 제가 수백 번도 더 올렸어요. 모르시죠 그거? 그리고 도대체 지금 코리아 연방채 그게 전부 다 그 대동신앙 팔아먹잖아요. 불교의 중도 혹은 그 대승불교하고 그다음에 그 도교의 조화주의 중용사상 해가지고 그 중국 사상사에 있는 대동신앙 코드를 전부 끼우고서는 그 중국 일당 독재 혹은 북한의 일당 독재에 합리하잖아요. 근데 그 코드를 도대체 왜 써요? 벼락 끝으로 몰렸으면서 정치적 사살골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아, 황당.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